안녕하세요. 최욱현입니다. 오늘은 리플리카 셋,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디플로이먼트, 데몬 셋, 그리고 스테이트풀 셋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PDF는 GitHub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저희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해주는 독재자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15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플로이먼트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플리카 셋, 스테이트풀 셋,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같이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쿠버네티스에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하고 데모 셋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끝에 있는 그 디플로이먼트 컨피그 얘는 2015년도 즉 쿠버네티스 릴리즈 되고 OCP가 같이 릴리즈가 됐을 때 이때 같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디엣 쪽에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닐라 버전, 즉 업스트림 버전에서는 얘는 존재하지 않고요. 레디엣 오픈시프트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레디엣 같은 경우에도 이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얘가 복제를 해준 게 주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저희 리플리카 셋 혹은 디플로이먼트에 명시된 POD만큼 개수만큼 생성해주고 유지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거가 된 게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노드에서 제거된 개수만큼 다시 POD를 재구성을 해주게 될 거고 버전이 변경되면 이 리플리카 셋은 기존의 내용을 제가 백업을 받고 어딘가에다가 다시 리비전 보관을 해두고 새로운 디플로이먼트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걔 기반으로 POD를 복사를 해주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디플로이먼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 리비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리플리카 셋 기반으로 POD 생성을 권장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이 레이블 셀렉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리카 셋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저희 셀렉터를 레이블을 조건을 볼 수가 있고 R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매치가 되면 그때 얘가 뭐 복제를 하고 그런 식인데 제일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단순하고요. 얘는 약간 복합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디플로이먼트와 연동, 리플리카 셋은 디플로이먼트와 같이 연동되는 구조로 나와 있고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제 쿠버네티스 사이트에 가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플리케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러하고 셋이 있다 했잖아요. 전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리플리카스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어놨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보통 약자가 RSRC로 되어 있고 RS는 리플리카 셋, RC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제가 미리 파일을 올려두긴 했는데 만약에 랩을 하실 분들은 저희 콘솔 여기 말고 여기 오시면 깃허브에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렌처 기반에서 하고 있으니까 쿠버네티스에서 하시는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렌처에서 동작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동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마 반대일 경우 더 많긴 한데 그래서 렌처로 하신 분들은 이 렌처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 리플리카 해가지고 제가 미리 등록을 해놨고, 얘를 어플라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생성이 됐고,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이 리플렉셋이 이제 구성되는 게 보이실 거고, 올바르게 되면 이게 이제 RS를 먼저 봐야겠죠. 왜냐면 제가 보는 게 지금 리플리카 셋 얘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RS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세 개가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디플로이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POD 보시면 디플로이는 현재 구성이 안 됐겠죠. 왜냐면 제가 던진 게 리플리카 셋으로 바로 던졌지 제가 디플로이먼트 통해서 구성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셋이 POD로 만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보시면 여기 개수가 적어져 있을 거고, 이 개수에 맞게 얘네들이 복제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셀렉트라고 쓰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매치 랩을 해가지고 티어 랩 RS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하고 상관있냐면 제가 볼 땐 얘하고 상관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하고 상관없고, 나중에 디플로이먼트 보실 때 이 부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템플릿 해가지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메타데이터 해가지고 레이블 되어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바라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뭐가 됐든 리플리카 셋 쪽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리플리카 셋에서 이 정보가 있으면 여기 보시면 레이블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겠죠. 템플릿이요. 그러면 얘가 해당 템플릿을 찾아서 3번을 반복해서 POD를 찍어주게 될 겁니다.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는 현재는 이제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컨트롤러 쓰는 것보다는 리플리카 셋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러는 제가 1.1 릴리즈 할 때 같이 올라왔고, POD는 예의 기반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1.2 나와서 리플리카 셋하고 디플로이먼트 나왔고, 이때는 이제 혼용하는 형태를 쓰다가 제가 이제 1.9부터 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 정식 릴리즈 되면서 리플리케이션 셋을 쓰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컨트롤러는 더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차이라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이쪽에 컨디션이 있거든요. 레이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언가 차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는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셀렉트도 있고, 여기 스펙 있고, 좀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에 그냥 API만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인드 해가지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컨피그를 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한번 제가 구성해 볼게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이와 같이 파일을 만들었고요. 제가 똑같이 어플라이로 올려볼게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올렸고, 예,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가 잘 동작되는 게 보이실 거고, 3개의 엔지닉스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큐베시티의 겟, 얘는 제가 컨트롤러 만들었으니까 RS, 디플로이, 그리고 POD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디플로이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RC를 통해서 POD가 생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약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솔직히 차이가 없죠. 앞에 RS 제가 붙여놓은 거니까 접두어로. 그래서 그거 외에는 딱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메커니즘 상은 차이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리카 셋하고 컨트롤러는 이제 제가 셀렉터를 쓸 때 좀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느냐, 복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있겠죠. 네, 얘가 이제 제 주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리카 셋이 도입이 되면서 디플로이먼트가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은 좀 일찍 됐지만 생각보다 안정화는 많이 늦게 됐고요.
저희 이제 제너럴 릴리즈 이게 GA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부터 안정화돼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됐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쿠버네티스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쓰는 것보다는 셋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은 디플로이먼트하고 같이 쓰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디플로이먼트의 주요 목적은 제가 디플로이먼트 통해서 구성해주면 최신 버전은 디플로이먼트 있고요. 과거 버전들은 리플리카 셋에서 리비전 형태로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예제가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 오픈시프트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디플로이먼트하고 디플로이먼트 컨피그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는 레드앱만 제공해주고요. 현재 레드앱 같은 경우도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보다는 그냥 디플로이먼트를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위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나와 있지만 디플로이먼트에 이와 같이 이제 메타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큐베시티 커맨드로 조회했을 때 리스트에 뜨는 내용들이 될 거고, 스펙은 동일해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하고 리플리카 셋은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래도 똑같이 되어 있고, 셀렉터하고 리플리카 셋, 그리고 뒤에도 템플릿 똑같아요. 다만 디플로이먼트에 남아있는 것은 최신 버전이 남아있고, 리플리카 셋으로는 이제 저희 그 과거 버전부터 해서 최신 버전까지 차곡히 쌓여 있어가지고 걔 기반으로 리비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랩을 하면서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메커니즘 이제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구성이 되면 이 내용이 리플리카 셋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리플리카 셋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셀렉트 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플리카 셋은 디플로이먼트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 리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결론적으로는 디플로이먼트 사용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넣어주면 이 정보가 리플리카 셋으로 전달이 될 거고, 리플리카 셋은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얘는 POD로 복제를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또 사용자가 두 번째로 만약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것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에는 두 번째 내용 똑같이 이 리플리카 셋으로 전달이 되면서 얘가 기존에 쓰고 있던 REV, 리비전 1번 있죠. 얘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2로 해가지고 2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비전들이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디플로이먼트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디플로이먼트 예제를 어디 보시죠. 디플로이먼트 예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안 가졌었네요. 그러면 디플로이먼트를 여기에 와서 복사를 하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지금 디플로이먼트를 제가 선언을 했고 올려볼게요. 이제 크리에이터 됐고, 코드를 보시면 이제 POD가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고 다른 부분이 좀 몇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위에서 만든 것은 리플리카 셋 컨트롤러 통해서 만든 거고, 얘는 디플로이먼트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정확히는 큐베시티 이렇게 디플로이, 그 다음에 저희가 RS, 그 다음에 POD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에 설정이 들어왔고, 얘가 설정에 들어오면 이 내용은 리플리카 셋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지닉스 디플로이먼트로 돼 있을 거고, 기존과 RS가 다른 게 뭐냐면 RS에 그냥 넣었을 때는 뒤에 뭔가 미어가 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뭔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얘를 통해서 얘가 이제 리비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따라서 뭔가 좀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POD를 보시면 얘 내용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자원 이름이잖아요. 엔지니어스 디플로이먼트 자원 이름이고, 이게 자원 이름이고,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어 있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원들이 이제 구성될 때 어떤 리비전 이름으로 이게 저희 뭐 유니코드 뭐 그 UID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SHA 코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 뭔가 구분자가 있을 거고 얘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다시 POD를 확인을 해보면 POD가 이제 구성이 완료가 됐고 데모셋입니다. 저희 데모셋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저희 디플로이먼트와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위치가 각각 노드에 한 개씩 POD 한 개씩 구성의 주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큰 차이점은 디플로이먼트하고 데모셋하고 얘는 여러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에다가 최대한 POD를 많이 생성시킬 거고 데모셋은 많이 생성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씩 생성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얘네들을 많이 쓰는 목적이 모니터링 도구나 에어전트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많이 쓰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API 서버, 스케줄러,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저희 데모셋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부를 때는 데모셋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스테이틱 POD라고 보통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모셋은 얘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의 메커니즘은 저희가 POD를 노드 한 개당 하나씩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서비스 POD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테인트를 거는 경우에는 에펙의 노스케줄로 되어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 저희 POD 생성하지 않을 건데 얘는 톨러레이션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게 만약에 노드 롤의 역할에 컨트롤 플레인이나 마스터라고 걸려 있는 경우에는 노 스케줄로 되어 있고 그래도 얘는 무시하고 그냥 생성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톨러레이션은 저희가 알고 있는 톨러레이션 그 페인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셋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구성을 해놔가지고 안 뜨긴 할 건데 여기 큐베스템이 아니고 얘를 빼고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이쪽에 데모셋 해가지고 되어 있을 거고 여기를 빼볼게요. 네임스페이스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생성되겠죠. 그래서 get 데모셋 해가지고 보시면 없고 얘 약자가 아마 DS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데모셋이 없어요. 그래서 큐베시티에 어플라이 해서 데모셋 해주면 올라오게 될 거고 올라오면 DS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플루언트 관련된 POD가 각각 노드에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큐베시티에 get POD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플루언트 올라 있을 거고 얘네들을 제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describe 커맨드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두 개만 볼게요. 이와 같이 3번에 하나 돌려 있고 그리고 아무거나 더 해볼게요. J2로 해서 네, 로드 얘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찝어보면 동일한 노드에 있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노드에 POD가 하나씩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데모셋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플루언트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엘라스틱에서 이제 로그 같은 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올라오면 호스트에 이제 바이 로그 얘를 마운트 해가지고 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런 예제니까요. 네,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테이트 풀셋입니다. 스테이트 풀셋은 앞에 데모셋하고 비슷한데 얘는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티어 구조나 혹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쿠버네티스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IP로 많이 제가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는 IP가 POD IP가 물론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태틱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동적으로 되어 있죠.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그 3T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옮겨올 때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희 엑서스입니다. 그래서 IP 대신 저희는 POD 도메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 목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풀은 기본적으로 헤드리스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거고요.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드 포트나 다시 뭐 로드 밸런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외부에서나 혹은 시스템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이 뭐 마리아DB나 마이스큐엘을 쿠버네티스 내에서 돌리신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0번,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할 때 이런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트 풀셋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주 목적이고 네트워크 고정, POD IP는 제가 고정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잘 하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POD IP를 고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고정되어 있는 저희 코어 DNS 레코드로 매핑 시키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POD에다가 PVC를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헤드리스 서비스니까 저희 IPVS 혹은 NF 테이블, 넷필터 이런 쪽에다가 넌으로 설정해가지고 클러스터 IP 주지 않을 거고요. DNS만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 업데이트잖아요. 그래서 노드 포트하고 이 로드 밸런서를 여러분들이 붙여버리면 얘는 큰 의미가 없겠죠. 역시 인그레스도 비슷해요. 그래서 인그레스를 붙이신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얘도 큰 의미는 없겠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 DNS 기반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접근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POD의 이름, 서비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SVC, 클러스터 로컬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저희가 구성한 것은 렌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렌처의 클러스터 도메인으로 액세스를 하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클러스터 IP가 있을 거고 스테이트 프로셋은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DNS 라운드 로빈을 통해서 액세스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코어 DNS를 여러분들이 따로 레코드로 구현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뭐 프롬 짜셔가지고 그 프롬에서 순차적으로 도메인이나 혹은 IP로 해가지고 접근하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POD 이름으로 매핑해서 많이 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예제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SVC가 존재는 하지만 지금 자원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 미리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 해서 생성을 해주고 엔지닉스를 만들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얘는 클러스터 IP가 없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헤드리스니까 저기에 당연히 없다고 보일 거고 얘 로그 파일이 된다. 야물 파일을 보면 이와 같이 돼 있어요. 클러스터 IP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해줘야 될 게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STS를 제가 올려볼게요. 그러면 큐베시티의 cat f STS 해주면 이와 같이 이제 스테이트 풀셋이 구성이 될 거고 얘네들은 이제 구성이 되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면 그냥 STS라고 조회하셔도 됩니다. 혹은 스테이트 풀셋 다 치셔도 되고요. POD가 특이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서 1번, 0번, 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 순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젠 실제로 만약 테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 접근해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여러분들이 그 비지박스 같은 거 통해서 접근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뒤쪽에서 데모 보여드리면서 예제 만들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종적으로 다 구성이 됐으면 SVC를 봐주시고, SVC에 저희 엔드포인트를 볼게요.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을 거고, 아 얘는 저 엔지닉스군요. 저 잘못 봤군요. 저 STS가 지금 엔지닉스가 이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겹쳤네요. 여기를 바꿀게요. 여기를 STS 엔지닉스로 바꾸고 셀렉터를 이렇게 바꿀게요. 지금 동일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마 올바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다시 어플라이 해주고,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보일 거고, 얘는 지금 이미 어플라이 먹혀버렸잖아요. 업데이트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제 지울게요. 이거 지금 레이블이 지금 다 잘못되어 있죠. 왜냐면 저희가 만든 것은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1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그 디플로멘트로 통해서 구성되는 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디플로멘트를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좀 더 헷갈리겠죠. 디플로이 보면 제거가 됐고, POD도 보시면 플루언트 저희 그 데몬셋 빼두고는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여기 있는 것은 얘죠.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그래서 그 얘만 제가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STS에서 바꿔줘야 될 게 있죠. 지금 제가 STS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럼 얘네들은 일단 뭐가 됐든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상관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수정을 해줘야 될 게 셀렉터 부분이죠. STS 앱. 그러면 SVC에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그러면 레이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얘가 STS 아니죠. 상관없고 여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찾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에 STS 앱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찾을 거예요. 왜 찾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셀렉터가 앱 STS 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STS에 보시면 여기 보면 레이블 똑같이 STS 앱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찾는 것은 스테이트 프셋의 얘를 찾게 될 거예요. 여기도 어차피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 없으면 이제 잘 되겠죠? 컴피그 됐고, 이제 보시면 이제 STS에서 이제 보일 거고, 이게 진짜 잘 구성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게 헷갈리 지우고 SVC 지우고 엔드포인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POD IP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IP 없고 두 개의 POD가 붙어 있으니까 이 그림이 올바르게 구현이 된 거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젠 비즈박스 같은 거 띄워가지고 조회를 해보면 얘네들의 IP로 접근이 되든지 혹은 이젠 코드 이린스 통해서 레코드 조회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다음 저희 데모에서 더 추가적으로 표현이 되면 좋겠다 혹은 구현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영상 찍을 때, 두 번째 영상 찍을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